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두 다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그 증권사가 제휴한 금융기관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을 거래하고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먼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명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에 실명을 도용해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서 실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에 대한 방안입니다. 미성년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객장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갖춰서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편리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좋은 편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증표를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솔직하고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것이 다소 귀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투자 확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 성향에 대한 파악에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유형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을 점수를 통해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내려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느 금융기관을 가나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각 금융기관들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펀드나 금융상품들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두 다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추구형 그리고 원금을 보장되기를 바란다라면 주식 등에 투자해서는 다소 무리가 올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각 점수에 맞춰진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융기관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보수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설명을 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여러분들이 가입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뜻과 다르게 그런 것들이 운용이 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접을 것인가, 투자를 보류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금융기관은 따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품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융기관은 그 상품에 대해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정보의 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보는 솔직히 보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진취적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혹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근거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필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확인서에 나온 점수에 따라서만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주식 등 초고위험 상품을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라는 점 앞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내가 과연 기대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5등급의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안정형에 대한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각종 채권 중에서 특히 국고채라든지 지방채 이런 채권이라든지 MMF 정도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원금에 대한 훼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안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율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성이 답보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다소 높은 등급으로서는 4등급인 안정추구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추구형은 회사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 부동산 펀드라든지 원금 보장형 ELS 등 이런 상품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안정형보다는 다소 이율이 높긴 합니다만 위험성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상품들에 적합한 투자다라고 금감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위험 중립형입니다. 3등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소 위험한 회사채라든지 부분 원금 보장형의 ELS라든지 이런 상품 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약간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떠안으시면서 다소 이율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 중립형까지는 주식에 투자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극 투자형인 2등급 이상 나오셔야만 주식형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나 ELF 등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즉,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비로소 2등급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1등급의 점수를 받으셨다면 파생 상품 등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면 되고요. 단지 1등급이 점수가 나와서 투자를 할 경우에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점 인식하시면서 1등급의 등급을 부여를 받으신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